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지금 광주 금남로에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를 주제로 전야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여 만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5.18 민주정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는 참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모든 인터뷰를 공식 거절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와 의혹으로 흔들리는 호남 민심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약속했던 대로 자신이 소장 중인 나전칠기 233점과 원도심의 건물 등 50억 원 상당을 목포시에 기증했습니다. 목포시는 이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원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광주 금남로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네, 5.18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광주 금남로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43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전야제가 본격 시작됐는데 지금은 5월 정신을 춤과 노래, 퍼포먼스로 녹여낸 총체극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자리했고 김병민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청년 대표단도 처음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올해 5.18 기념 행사의 공식 슬로건은 5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입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각종 위기를 5월 정신을 통해 극복하고 정의로운 오늘을 만들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야제 공연에 앞서서는 80년 5월 당시 시민들의 가두 행진을 재현한 민주평화 대행진이 열렸는데요. 3천여 명의 시민들이 풍물굿과 함께 수창초등학교를 출발해 금남로까지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총체극이 끝나면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대동 한마당 콘서트가 밤 10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5.18 기념일인 내일은 광주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이번 43주년 기념식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KBC 조윤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여 만에 광주를 찾아 5.18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5.18 민주정신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는 참배 소감을 밝혔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5.18 43주년을 하루 앞두고 김정숙 여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열사들의 묘를 참배하며 5월 영령을 기렸습니다. 참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도 5.18 민주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흔들리면 우리는 5.18 민주정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참배는 전직 대통령으로는 고 김대중, 고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퇴임 직전이어서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며 지난해 5.18 행사에 오지 못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임 당시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축까지 가지 못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우리 정치인들이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만에 광주를 찾아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 5.18을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남긴 문 전 대통령. 공식적으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전 정권 때리기가 계속되는 현 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KBC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5.18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목소리를 찾아가는 기획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독일과 미국,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1980년 5.18 정신을 현재도 계승해 나가고 있는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제정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그 시작에는 광양이 고향인 배석준 씨를 비롯한 교포 6명의 6개월에 걸친 피와 땀, 눈물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이제 투표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전광판에 그 녹색불이 하나씩 들어오면서 전체가 다 켜져가지고 통과될 때 우리 다 함성 지르고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그거는 뭐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감격은. 앞으로 미국 전역, 나아가 전 세계의 기념일로 5.18이 인정받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 독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최영숙 씨. 20살 앳된 나이에 접한 참혹한 고국의 소식은 지금 떠올려도 울음부터 터져나옵니다. 학생들을 막 방망이로 때리면서, 곤봉으로 때리면서 막 끌고 가던 모습들, 내 마음으로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광주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 어린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교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선 최 씨. 그 이후로 지금까지 40여 년간 제유럽 5월 민중제 준비위원으로 매년 5월 현지에서 5월 민중제를 열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 광부였던 윤은섭 씨도 긴 세월 늘 함께해온 동지입니다. 세계 그 위대한 5월 항쟁은 계속 개선되고 발전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사랑하는 고국에서 그런 비참한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매주 월요일 국립 5.18 민주묘지 앞 식당에선 푸짐한 밥과 따스한 마음 한 끼가 단돈 1,000원에 참배객들의 몸과 마음으로 배송됩니다. 이제 여기 유족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이제 갔다 오셔서 눈물바람 마시고 그런 거 보면 많이 생각을 했었죠.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저마다 5.18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뻗어나가게 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만 머물지 말고 전 세계,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대륙에도 이 광주 항쟁의 정신이 이렇게 전해져서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가치, 이렇게 모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요. KBC 구영슬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5.18 43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해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물론 모든 국회의원들이 매우 이례적으로 모든 인터뷰를 공식 거절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와 의혹으로 인해 흔들리는 호남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찾은 이재명 대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묘역을 참배하고 민주열사의 넋을 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밝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례적으로 모든 인터뷰를 거절하며 말을 아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등으로 악화된 호남 민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난 뒤 이 대표가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기념식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참석을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도 내일 광주 DJ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광주 전남 청년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민심을 청취합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제43주년 5.18 정부 공식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이재명 대표와 만날지
그리고 대화를 나눌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국내 5.18 민주묘지 앞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5.18 일부 단체가 충돌하는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내건 자신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떼어내자 해당 단체 회원들이 시정을 똑바로 하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강 시장도 이에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들 단체는 광주시 5.18 교육관 위탁 사업자 공모 사업에서 탈락하자 강 시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시청 로비에서 5개월 넘게 점거 농성 중인 보육대체 교사들도 민주묘지에 참배에 나선 강 시장을 향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 판단을 수용하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2달여 만에 다시 광주를 찾았습니다. 전 씨는 오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해 유가족들과 함께 5월 영령에 참배하고 5월 어머니 21명이 직접 그린 그림이 전시된 특별전을 관람했습니다. 전 씨는 내일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5월 어머니의 노래 공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소장 중인 나전칠기 233점과 원도심의 건물 등 50억 원 상당을 목포시에 기증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 문화거리의 토지와 건물을 투기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밝힌 자신의 소장품 기증과 박물관 건립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칠 작업을 거쳐 한 땀 한 땀 십장생을 새긴 나전칠기. 일제시대 때 제작돼 100여 년 세월이 흘렀지만 영롱한 빛깔과 자태는 그대로입니다. 은은한 호수에서 낭만을 즐기는 강태공을 표현한 장식장도 장인의 섬세한 손길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두 손혜원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작품들입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투기 의혹을 받던 지난 2019년 자신이 보유한 건물을 수리하고 이곳에 나전칠기 유물을 채워 박물관을 짓겠다며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4년 만에 약속대로 233점의 나전칠기 작품과 건물 5동 등 50억 상당을 목포시에 무상으로 기증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투기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여기가 이미 박물관의 부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이고 여기까지 몽땅 같이 드리는 이 오늘의 이 행사가 처음부터 제가 투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뛰어난 역사 자원을 보유하고도 빈약한 콘텐츠로 고심했던 목포시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와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박물관을 건립해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문화적 가치를 살려서 목포의 문화관광이 활성화되고 또 예향 목포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요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손혜원 전 의원에게 적용된 투기 혐의인 부패방지법은 무죄를 선고하고 차명 부동산 취득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투기 의혹에 벗어난 뒤 약속대로 기증을 실천한 손 전 의원은 앞으로 박물관이 건립돼도 운영에 개입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로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코인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손 전 의원은 나전칠기 기증식 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의원 시절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았을 때 민주당에 있는 몇몇 의원들과 언론들의 행태가 지금과 똑같다며 민주당의 모습을 참을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투기가 아닌 것이 3년 10개월 만에 증명됐듯이 김 의원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불법적인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 곧 밝혀질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지원을 중앙당에 건의했습니다.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한전과 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가 소멸 위기에 처한 전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중앙당 지도부와 당 소속 산자위원들에게 한전과 에너지공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또 최근 감사가 한전과 에너지공대 임직원들의 비리에서 시작된 감사라며 정치적 선동으로 지역 주민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SUV와 우체국 택배 차량이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담양군 고창 담양고속도로 북광주 나들목 인근에서 우체국 택배 차량인 25톤 화물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40대 A씨의 SUV를 들이받으면서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우체국 택배 차량인 화물차의 불이 나 차량에 실려 있던 우편물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시동을 꺼둔 채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워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광주시 쌍촌동의 한 오피스텔 1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세대가 일부 탔고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폭주족들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일 집결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틱톡 등 SNS 등에는 오늘 자정을 전후로 광주 광산구 수안지구와 첨단지구 일대에서 오토바이 폭주를 모의하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오늘 밤 11시부터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이들의 집결을 막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전장현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전국 순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 낮 2시 광주 송정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골자로 한 선전전을 열고 농성역에서 금남로 5가 사거리까지 행진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는 이번 집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와 충북 옥천, 대전과 전북 전주 등에서 이어집니다.